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미한 동맹을 위한 한국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갈등 해결을 낙관하며 양국 관계 개선이 미국에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첫 소식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을 거쳐 5일 저녁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한 동맹을 위해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look forward to productive meetings with your government so we can reaffirm the security alliance a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security here in the region.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명백히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에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아세안 개발협력 추진에서 한국 정부가 기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일정 동안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동하고 미한 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비핵화, 지소미아 유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특사 자격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간담회에서 한일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자신은 두 나라 간 분쟁의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조약 동맹국으로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것은 지역은 물론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가 최근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며 미한일 3자 협력과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미국은 완전히 지지한다며 이는 한일 양자 군사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한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에 따라 필수적인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을 알고 있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일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정보 공유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 측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8월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 같은 중요한 협력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으로서 환영한다면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이견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찾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고 두 동맹국의 대화를 촉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 일본, 한국이 결속과 우정을 다지며 함께 일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해지고 동북아시아는 더 안전해진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지난 8월과 9월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3분 간격으로 두 발이 발사됐다며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에 발사된 것과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오는 16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양국 간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양국 국방장관이 개별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미국 의회에서는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감을 나타내며 강력한 추가 제재와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릭 스콧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깊은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합의를 도출하지도 못했는데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At some point, you have to say, gosh, they could never do anything. Look, I'm always appreciative that people are willing to have a conversation, but you get frustrated that we don't have a deal yet.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을 또다시 강행한 데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최대 압박 정책에 전념하고 의회는 추가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해온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끝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5개월 전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음 단계를 거론해왔습니다.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at some point we have to say they're not going to do it and then we have to decide what to do.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강력한 추가 제재 부과와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 선박들의 운항 횟수가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자료 분석 결과 지난 1월부터 11월 3일 사이 안전검사 대상 북한 선박은 모두 46척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사 선박 70척보다 24척 줄어든 것으로 200여 척이 검사를 받았던 최근 몇 년과 비교해 80% 가까이 줄어든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북한의 선박 안전 검사는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부터 꾸준히 줄기 시작했으며 이 안전 검사를 받은 선박이 줄어든 것은 대북 제재로 해외 운항 북한 선박 횟수가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여권 영향력이 계속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법률 회사인 헨리 & 파트너스가 최근 199개 나라를 조사해 발표한 2019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여권 순위는 레바논과 함께 공동 100위며 최하위는 107위를 한 아프가니스탄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전 비자 없이 북한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39개 나라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 국가가 16개 나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 아시아 8개국, 사모아와 투발루 등 오세아니아가 6개국 등입니다. 이번 헨리 & 파트너스 여권 지수에서 여권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독일과 공동 2위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이 한국 내 탈북자와 대북 지원단체,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고 한국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5일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금성 121이 지난 6월부터 대북 단체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웹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의 해킹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킹 조직은 북한 이탈 주민 모금 운동이라는 가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정보 탈취용 메신저 앱을 올려 탈북민들이 앱을 통해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업체 측은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정 정보 유출은 물론 해커가 마음대로 원격 조종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